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지만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13명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국내 발생은 245명인데 11월 9일부터 보면 열흘 가까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경향성을 보면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연 4일 동안 200명대를 보이다가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어제 신규 확진자가 300명, 31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 1단계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차 이런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다면 지금은 사우나와 산악회 모임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1단계로 전국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용한 전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진행이 되면서 계절적인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역학조사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석이나 할로윈데이 여파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 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40대 이하의 젊은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 자체가 이제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지인 간의 접촉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인과의 접촉 횟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회 활동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실제로 젊은층, 그러니까 청장년층 확진자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더군다나 젊은층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같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서울과 경기, 또 광주, 강원 일부 지역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1.5단계, 현 단계는 1.5단계에 해당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1.5단계로 격상을 한 것이고요.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1.5단계로 격상하는 그 시기도 다소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게 이제 격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현재 추세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매뉴얼보다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1.5단계의 격상은 앞으로 2주간 적용하는 걸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2주까지 기다리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상황을 본 다음에 1.5단계가 어떤 뚜렷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2단계로 빠르게 다시 격상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매뉴얼대로 가지만 이제 선제적 조치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가 임상 시험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백신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발표한 중간 결과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두 제약사에서 발표한 이른바 방어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제한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백신 개발에 있어서 항상 지표가 되는 부분이 항체 생성률과 그 항체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효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다소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섣부른 어떤 지나친 기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최종 결과도 지금 중간 결과 발표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자체는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변이주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기대를, 그러니까 예방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최고 기대 효과는 일단 예방보다는 임상 증상 자체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방역의 파라다임이라든가 치사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고 파라다임 자체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노바백스 제약사의 백신 확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제약사의 백신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나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다음 주 정도에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그렇게 늦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을 때 국내에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용화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조건이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을 계약을 했을 때에는 더 이게 물량 확보 면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 면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제약사들이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비교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어느 때보다 생활 방역이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